시아는 아니다, 혈통으로 가자. 요 차이예요.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. 570년경에 이제 그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출생을 합니다.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25세 나이에 뭐 이제 40 넘은 이제 그 부인을 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수도의 길을 들어서죠. 그래서 여러 정도의 끝에 이분이 630년경에 610년경인가 그때 이제 사망을 하세요.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. 아들 둘. 근데 이 아들 둘도 일찍 죽어버려요.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을 때 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. 혈통이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무함마드가 이제 10명의 부인을 뒀습니다. 10명의 부인. 10명의 부인을 뒀는데 마지막으로 부인 뒀던 게 50이 넘어서 9살 난 8살, 9살 그럴 거예요. 추측하는데 아이샤라고 하는 부인을 뒀어요. 근데 얘 친구 딸이었는데 요게 문제가 됐었어요. 왜냐면은 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칼리프 시대가 돌아가는데 근데 결국 이제 후계자가 이제 무함마드 아들이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. 그 딸밖에 없었어요. 그 딸이 누구한테 가냐면 알리라고 하는 이제 삼촌에게 그 딸이 시집을 갑니다. 그래서 시아파는 그 알리 계통이 진짜 정통 이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, 쉽게 얘기해서. 그리고 이제 순위는 아니다, 그냥 이제 그렇죠, 이제 그 무슬림 공동체에서 세운 지도자가 그냥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대로 내려오는 그 계통이 이슬람이다, 전통 이슬람이다 라고 하는데 달라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무함마드 사후에 그 이제 아이샤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딸의 그 친구,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죠. 자기 그 오른팔 같은 아버지가 그 다음 이어서 후계자로 들어섭니다. 근데 시아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알리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칼리프가 다 죽습니다. 다 암살을 당하거든요. 다 암살을 당하는데 시아는 그 마지막 그 알리, 그 사람만 진짜 정통 이제 우리 칼리프의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거기서 결국 이제 갈라지게 된 거고요. 그래서 서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갈등들이 있었는데, 특별히 이제 세 번째 그 칼리프가 이제 오스만이라고 하는 칼리프였는데, 요 칼리프가 또 암살을 당해요. 암살을 당하고 네 번째 알리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오스만이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번째 그 칼리프가 서버렸습니다. 알리가 쓰면서 그때 이제 그 오스만 그 계통이 어떤 계통이었냐면 움마야드라고 하는 가문이었어요. 이 가문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, 그 움마야드 가문에서 이름 되게 헷갈리는데 무야위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. 그 아들과 그 알리가 서로 이제 후계자를 놓고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, 알리가 거의 대승 직전에 일본 직전까지 갑니다. 근데 이제 알리가 또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거의 이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또 명분이 또 필요했어요. 그래서 진짜 칼리프는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쟁에서 그냥 쓸어버렸으면 되는데, 전쟁을 하지 않고 원로위원회에다가 그걸 건의를 합니다. 누가 진짜 그 칼리프냐, 누가 진짜 후계자냐라고 이제 그 원로위원회에게 올리는데, 그 원로위원회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두 사람 다 정통 후계자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무야이와 그 가문이 되게 아주 족보 있는 가문이었거든요, 나름. 그래서 그 가문에서 로비를 합니다. 로비를 해가지고 그 알리와 그 무야위야 그 두 사람이 정통 후계자라고 똑같이 인정을 받게끔 해버려요, 뒤에서. 그래서 그냥 이 알리가 이게 되게 그냥 벙 쪄버린 거예요, 중간에서. 그리고 나서 이 알리도 암살을 당합니다. 암살을 당하고 그 사람이 암살당하니까 남아있던 후계자가 누구이겠어요? 그냥 그 사람 무야위야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 가문이 결국 이제 왕국을 잃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무야위야라고 하는 움마야에서 거기서부터 왕국이 시작돼요. 그래서 움마야드 아빠시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이슬람 왕국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이제 움마야드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. 여기를 지배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여기 이제 이슬람화가 돼버렸는데,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알리의 또 아들이 있었어요. 알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, 알리의 첫 번째 아들은 독살을 당하고요, 순니에 의해서. 또 두 번째 아들도 전쟁에서 결국 이제
결국 전쟁에서 이제 그 전쟁 속에서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아마 함자일 거예요, 아마 이름이.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가 시아의 대표거든요. 그래서 그 알리와 그 아들 함자 그리고 그 후계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1월마다 그 막 쇠몽둥이 같은 걸로 막 쇠파이프로 막 자기 몸을 막 때려요, 막. 예, 막 해요. 그 행사를 매년마다 해요. 매년마다. 그리고 이제 순니는 대부분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한 90%가 정통 이제 그 자기네가 정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시아는 아니다. 우리가 정통이고 혈통으로만 그게 이슬람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실이다, 본실이다,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계속 둘이 갈등을 하는데 그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보다 순니와 시아의 갈등이 더 심합니다. 굉장히 심하고요. 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. 그리고 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12번째 이맘이라고 해가지고요. 또 이게 순니와 시아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혈통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순수 원로회에서 인정된 그 후계자를 인정하느냐에서 또 갈리기도 하고 또 하나 갈리는 게 이맘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또 갈립니다. 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무슬림들이 순니인데 순니 같은 경우는 이맘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역할밖에 안 합니다. 종교적인 어떤 예배 인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냥 종교 지도자의 위치만 역할을 하는데요. 시아에서 이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. 거의 이맘 같은 경우는 죄가 없다라고 봐요. 죄가 없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완전 신적인 대리인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, 종교 완전히 그걸 다 아우르고 있는 완전히 영적인 지도자입니다. 그래서 완전히 그 부분이 달라요. 그래서 아직까지 12번째 이맘이 오지 않았어요. 시아에서는. 그래서 언제 오느냐, 이맘이 12번째 이맘이 언제 오느냐. 그래서 그 이맘이 오면은 이제 그 지구는 완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이 자기가 그 이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것과 맥락이 같이 합니다. 그래서 순니 시아는 이렇게 완전히 갈려지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순니와 시아에 갈려지게 한 아이샤가 있어요. 그 마지막으로 이제 무함마드가 가장 아끼고 10번째 결혼했던 그 부인인데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순니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이제 무대를 합니다. 영웅이고 그리고 이슬람의 지도자고 전쟁의 여전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추앙을 하는데요. 시아에서는 그 여자를 순니와 시아를 가른 그 종파를 가른 아주 원수라고 여겨요. 그래가지고 시아 같은 경우는 그 아이샤에 대한 만약에 말을 안 듣죠. 집에서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너는 왜 아이샤 같니? 뭐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아이샤에 대해서 아주 저주하고 아이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순니 쪽은 굉장히 아주 성인으로 추대를 하고요. 여자 이름의 대부분의 이름이 아이샤의 이름을 많이 땁니다. 여기 그래서 보면 거의 절반이죠.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여자 이름이 아이샤 이름이 많아요. 여기 그래서 완전 순니와 시아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예요. 이렇게 그 아이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종파가 많이 결국은 나눠진 거고요. 혈통이냐 아니면은 그냥 어느 인정하는 어떤 위원회에서 인정했던 후계자냐 이렇게 해서 갈리는 거예요. 이렇게 유일한 남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갈리게 된 겁니다. 유일한 딸이 그 알리와 결혼해가지고 유일한 혈통은 알리 계통이다라고 인정을 한 게 바로 시아고요. 아니다. 그냥 하나님께 우리 이제 무함마드 이후로 후계자를 세우면 그게 바로 우리 후계자다라고 하는 게 순니입니다. 그래서 정통 이제 그 이슬람에서는 90%가 사우디 여기도 순니입니다. 여기도.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요. 시리아는 원래 대통령이 그 바샤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의사 출신이에요. 의사 출신인데 그 지금의 대통령의 아버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아버려요. 근데 이 사람은 순니도 아니고 시아도 아니고 알라위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아주 소수 종파 중에 하나의 부족이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자기 아들까지 딱 물려준 거예요.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튀니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체 그 아랍이 막 흔들렸던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정권이 넘어가려고 했을 때 이란에서 도와줍니다. 이란과 터키, 러시아가 도와줍니다. 왜냐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
그 이란 같은 경우 저기 시리아도 대부분이 다 순니였거든요. 시아도 아주 적은 인원이었어요. 그들이 이제 이란에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, 러시아가 또 이게 굉장히 또 시리아하고 같은 공산 국가니까요. 항상 같은 공산 국가여가지고 북한하고도 굉장히 친했습니다. 그래서 북한에서 그 군사 훈련 교육들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사 훈련도 시켜줬어요. 그래가지고 그 특수훈련 훈련 같은 거는 또 한국 사람이 또 잘 가르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공산 국가끼리 서로 친해요. 러시아, 시리아, 북한 이런 굉장히 친합니다. 그래서 여기 요르단 압둘라 국왕이 북한을 별로 안 좋아해요. 북한을. 그래서 뭐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북한 사람들은 여기 이제 요르단 들어오지 마라. 오직 그 남한 사람만 들어와라.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.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. 우리 압둘라 국왕은. 한국에 국빈 방문을 한 3번, 4번 가셨어요. 가가지고 이제 한국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그 한우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와서 그 한우 고기를 한 몇십 킬로씩 자기 그 전용기에 싣고 그 갖고 올 정도로, 이분이 이제 그 각종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다 드시잖아요. 근데 한우가 떨어지지 않는가 봐요. 한우가 맛있나 봐요. 그래서 한우를 드시면서 이게 한우를 고기를 싸갈 정도였나 보다. 예.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국왕은 이제 뭐 중국 갈 때라든지 이렇게 갈 일이 종종 있으면 가는데, 한국 대통령은 한 번도 여기로 오진 않았어요. 여기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두바이는 가시더라고요. 두바이. 근데 여기는 안 오더라고요. 여기는 볼만한 게 없거든요. 여기는 재미가 없어요. 여기 석유도 안 나죠. 기름도 없죠. 자원도 없죠. 이들끼리 아무것도 없는 거. 여기는 퍼줘야 되는 나라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아무도 안 옵니다.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. 여기는. 근데 이제 두바이는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이 있고 기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번에도 뭐 자주 가시더라고요. 보니까 저기 임종석 실장도 가고 보니까 잘 가더라고요. 저희 말한 김에 거의 헬스본에 다 왔네요. 헬스본은 저기 쭉 보이시는 헬스본은 예 터만 있어요. 터만. 그 비잔틴교회 터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게 그 아모리 사람의 수도였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때 모압보다도 여기가 강했습니다. 그래서 그 마다바와 암만의 중간 위치에 헤스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, 그 헤스본이 아모리의 도시였고요. 그 헤스본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 헤스본 밑에 야하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물리치면서 여기 위쪽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. 위쪽을 점령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드레이까지 북쪽까지 공격을 해서 바산 왕 옥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죠.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하는데 2번의 전쟁이 있었어요. 야하스하고 에드레. 야하스에서 이것을 이기면서 그 아모리 땅을 점령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는 게 바로 그 아모리의 수도 헤스본을 갑니다. 헤스본을 가면 이제 그 동서남북을 왕의 대로를 잇는 중요한 그 도로였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아모리를 물리친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족속이 다 듣습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,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잖아요. 여리고성이 어떤 지에 대해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데, 그때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아모리 땅 헤스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 얘기를 좀 그 성경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. 바로 여기 왼쪽입니다. 왼쪽. 올라갔다 와야죠. 그래서 예, 바람이 좀 부니까 좀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. 저기 수신기도 챙기시고요.